자,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LC2, LiDAR Camera Loop Constraints for Cross-Modal Place Recognition이고, RAL 2023년도에 이제 이준호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페이퍼 자체가 좀 짜잘하게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사실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좀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제가 놓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스킴을 약간 좀 짚어가는 그리고 이제 좀 핵심되는 내용들만 좀 짚고 가는 방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3월에 제가 3월이었나 2월이었나 제가 그때 발표 들었었던 세미나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때도 사실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이제 각각의 센서들이 좀 다를 때 이 라이다 맵이든 카메라든 이제 각자의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서로 각자의 맵에서 어떻게 하냐를 주제로 하는 이제 세미나를 썼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라지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접근 방식들 중에 크로스 모달리티를 적용하려고 하는 방식들이 또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라지 모델들은 상관이 어차피 그거는 오프라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방식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냥 결과물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이 이제 precise localization이나 아니면 이제 localization and mapping 태스크가 조금 같이 병행이 되는 케이스에는 크로스 모델 어플리케이션은 아직도 지금도 챌린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3월에 발표드렸었던 내용 같은 경우에도 2D에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는데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이거를 지오메트릭 프로블럼으로 변환한 후에 3D to 3D 매칭을 수행하는 내용이었었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과정을 2D to 3D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싱글 모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을 기반으로 한 태스크들을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죠. 본 논문 하기 전에 이제 결국에는 보시면은 이 카메라 투 카메라든 아니면 이제 라이다 투 카메라든 이제 이 모달리티가 다른 접근 방식들에서는 그 특성들 차이 때문에 저희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걸 이제 discrepancy of mod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multiple different characteristic이라는 게 사실 스페셜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그 메저먼트가 다를 수도 있는데 스펙트럴 디퍼런스까지도 사실 이게 적용이 되기는 합니다. 이따가 조금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긴 할 텐데 스펙트럴 디퍼런스가 함께 혼자 할 수 있고 이 방식들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취득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여러 도메인에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프로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피처 인텐시 그 비즈블 이미지와 인프라레드 이미지에서의 그 모델리티 디스크리펀시를 좀 합치기 위해서 각각의 라지 디스크리펀시에서 생긴 이 피처들을 레이턴트 도메인으로 함께 강제로 합병을 시켜버리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퓨즈색 쪽에서의 어프로치처럼 피처들을 워핑을 해가지고 각각의 피처들이 어떻게 그 웨인지 이미지와 RGB 이미지에서 추리게 되는지 이거를 같이 컴패티네이트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얻는 퓨전 메소드들도 있고 뭐 이외에도 이제 뭐 로컬레이션이나 모달리티 해결 방식을 위한 여러 접근 방식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발표를 했었던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를 포함을 한 비주얼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에 대한 약간 일종의 서베이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피규어인데요. 사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3D 맵, 그러니까 라이다 맵이 있다고 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인 그 경향 같은 경우에는 2D to 3D,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을 때 저희가 3D 맵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제 스트럭처럴 매칭 메소드가 좀 많죠. 결국에는 저희가 고려를 하는 거는 카메라에서 라이다 맵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만 보통 주안점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논문이 조금 특이한 점은
반대의 경우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그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다를 활용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 세트를 사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라이다를 장착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저희 생각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대부분 뭐 스트리트 뷰나 아니면은 네이버 그 거리 지도 뷰 같은 것들도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카메라 멀티뷰 카메라가 달려 있는 자동차 촬영 플랫폼들이 이제 거리마다 들어가고 있을 뿐 거기에서 이제 라이다가 달린 플랫폼들이 막 오지까지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고요. 애플이나 지금 보시 좀 다른 형태의 그 매핑 디바이스들을 들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계속해가지고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사실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그 스펙트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취득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생각만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반대로 라이다를 장착하고 있는 플랫폼이 카메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면 어떨까? 왜냐면은 이제 특히 또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전 베이스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미컬리 피지블하고 그리고 이제 DB 컨스트럭션과 DB가 이제 환경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DB 업데이트 또한 더 수용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 비전 데이터베이스에서 라이다 기반의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이제 조금 간략하게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존재하고 있을 때 비전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오 태그가 각각의 이미지에 함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라이다 쿼리가 들어갈 때 각각을 디스패리티 이미지 그리고 레인지 이미지 즉 이제 뎁스 도메인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각각의 최고의 베스트 매치를 찾음으로써 글로벌 포스 코렉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개의 인코더를 이제 디스패리티 이미지에 대한 인코더 그리고 이제 레인지 이미지에 대한 인코더를 함께 인풋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풀링 레이어에다가 함께 얻어서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추출을 함으로써 포즈 코렉션을 이제 GTSEM으로 수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었던 피규어 자체가 조금 뭐 사실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매트릭 러닝이라고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페이스 레코그니션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가 들어갔을 때 가장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이제 찾아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가장 유사한 DB를 매칭을 시켜서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수행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 그 과정에서는 보통 이제 매트릭 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보통 활용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 구조가 시아미즈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 시아미즈가 그 샴 쌍둥이 할 때 그 샴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프로버빌리티를 나타낸다. 그 원바디 투 헤드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네트워크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도 리트레이닝 프로세스가 없이 모델이 계속해가지고 강인하게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각각의 모듈들을 봤을 때 이제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레인지 이미지 그러니까 레인지 이미지를 잘한다. 디스패리티 이미지를 먼저 이제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더 스캔이 쿼리로 들어갈 때 레인지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이제 후쪽 이제 인코더 단과 GTSM 레벨로 이제 각각 모듈별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논문에서는 지금 간략하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저 레인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부터 좀 설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레인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레인지 이미지 그냥 스캔 들어온 거를 뎁스 도메인으로 병만하는
일종의 그냥 리니어 펑션이어서 그거는 오히려 설명을 하기보다는 저는 모노큘러 뎁스 데이터베이스 컨스트럭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이제 컴퓨터 비전 쪽 어플리케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매니뎁스라고 모노뎁스 2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나온 이제 CVPR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 특징이 뭐냐면은 그 기존의 모노뎁스 2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뎁스 디스페리티 이미지가 라이다 퀄 이미지와 최대한 좀 유사해야지 저희가 이제 비주얼 트레이스 레코그니션의 그 모달리티 디스크리펀시를 조금 최대한 좁힐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도메인 자체가 굉장히 조금 그래도 파인하게 매칭이 돼야 할 텐데 기존의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모노뎁스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이스라인이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보시면은 좀 한계점이 많습니다. 동적 물체에 대해서도 조금 대응이 쉽지 않고 그리고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에서 초기의 스텝 몇 개의 프레임 동안은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노이즈합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매니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트 볼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그 코스트 볼륨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동적 물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형체를 잘 띌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이제 몇 개의 프레임에서도 바로 빠르게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이제 매니 뎁스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그 코스트 볼륨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냥 갖다 붙인다고 성능이 그렇게 썩 막 좋아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추가로 멀티뷰 이제 컨티뉴얼하게 몇 개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그 뎁스를 추정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댑티브 코스트 볼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함으로써 에러 매트릭을 모노뎁스2보다 더 빠르게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동적 물체에서도 동적 물체가 많은 환경에서도 환경 자체를 조금 더 파인하게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본 매니뎁스의 특징입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라이다 포인트 코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 데이터셋에서 들어왔었던 스캔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인지 이미지를 만드는 게 특징이고요. 지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이나 example들을 이제 빌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펑션 요 그 코드 베이스에서도 그 비비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레인지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다른 형태의 적용 방식들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펑션들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 논문의 가장 큰 핵심인 듀얼 인코더와 풀링 레이어인데요. 저희가 그 모달리티 디스크레펀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그 모달리티 디스크레펀시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2D to 3D 매칭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지 도메인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다 보니까 이미지 매칭을 하고 이걸 이제 글로벌 디스크립터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얼만큼 이제 잘 표현을 하냐. 그러니까 사실 그 비주얼 트레이스 레코그니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CNN 레이어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그 디스크립터들을 얼만큼 잘 소칭을 해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피처들끼리 묶어두냐가 사실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로컬 라이크 글로벌 피처를 뽑는 스킴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초기 이제 레인지 인코더 들어가기 전에 그 CNN 레이어는 둘 다 이제 BGG16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레인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풀 아지무스다 보니까 리미티드 FOV의 카메라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는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레인지 이미지를 먼저 크롭을 하고 그리고 이제 CNN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Generalized Mean Pooling 을 통해서 그 피처들 간의 클러스터링을 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피처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거 사실 그
러닝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컨볼루션 5라고 아마 부르지 싶은데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BGG16의 아웃풋 사이즈와 아이덴티컬합니다. 지금 그 피처 다이멘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디파인이 되고 있는지 아래에 노테이션을 들었고요. 제 그, 요 네트워크 트레이닝 페이즈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처를 클러스터링을 함으로써 이제 이게 피처가 어디에서 프레스 레코그니션이 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저희가 프리사이즈하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 피처가 이제 얻은 거다라는 것을 이제 비주얼 프레이스 레코그니션 스킴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페이즈를 적용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제너럴라이즈드 민풀링 다음에 이제 그 피처들이 조금 클러스터링이 되고 나면은 그 넷블라드를 적용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조금 제가 맞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코드를 조금 분석을 해본 결과 패치 넷블라드의 코드 베이스를 활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조금 어떤 측면에서 패치 넷블라드를 활용을 했나라고 조금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패치 넷블라드에서 그 넷블라드를 통해서 피처 리턴을 하는 모듈이 있었는데 그쪽 코드 베이스를 활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코드를 대조를 해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모듈을 따로 띄운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넷블라드를 풀링 레이어에다가 활용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분석을 하실 때 혼용을 그러니까 그 혼란을 빚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넷블라드 레이어가 풀링 레이어로서 제너럴라이즈 민 풀링 이후에 바뀌어서 넷블라드 레이어로 다시 수행이 된다.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해한 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러닝 관점에서 조금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게 트레이닝 프로세스 자체가 하이퍼 파라미터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제너럴라이즈드 민플링이나 아니면은 그 넷블라드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요구를 하는데 깃허브에서 이제 이슈로 누가 달아두셨더라고요. 트레이닝을 좀 반복된 결과를 낼 수 있겠냐? 왜냐면 저희가 이게 그 데이터셋이 비비드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옥스포드 카보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결과물을 반복을 못 하다 보니 누가 이제 문의를 남겨놨는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제공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이해한 바로는 어차피 시아미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probability 그러니까 similarity measure를 저희가 얻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불리언 케이스고 그리고 0에서 1 사이의 그 probability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피처 자체가 주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은 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스파셜 정보, 그러니까 지오로지컬 정보하고 어소시에이션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매트릭 러닝을 통해서 이미지들이 같은 플레이스에서 레코니션 됐다는 거를 조금 빠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피처들을 조금 더 이제 지오 태그 정보를 추가를 한 넷플레드 레이어를 붙임으로써 조금 더 트레이스 좀 더 가까운 디스턴스끼리의 그 피처들은 조금 더 같이 붙여서 학습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리젝션을 시킨 마진을 준 값만큼 이제 피처들을 조금 다시 밀어냄으로써 2차적으로 풀링 레이어를 거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 스텝을 이제 페이스 1과 페이스 2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컨트라스트 로스 스텝입니다. 컨트라스트 로스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매트릭 러닝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이제 피처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일단 그 오버랩되는 리전들을 이제 기준으로
그 파일을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이 값들을 통해서 이 그 각각의 페어 i와 j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시밀러리티가 이제 로스 펑션에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컨트라스티브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티브 페어냐 아니면 네거티브 페어냐에 따라서 이제 0과 1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 ij가 그 요 마진을 디스턴싱을 할 때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포지티브 페어냐 네거티브 페어냐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1차적으로 컨트라스티브 로스 스텝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트리플렛 로스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넷플라드 스킴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라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쿼리 이미지와 이제 저희가 쿼리 이미지로 레인지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디스파리티 이미지가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지리적으로 지오로지컬하게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찾는 게 넷플라드의 그 최종적인 목표인데, 이 스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쿼리 이미지와 이제 포지티브 포텐셜 포지티브가 이제 가까운 쪽으로는 계속 최대한 이제 오리게이션을 하고, 먼 이제 데프트 네거티브 스텝들의 피처들을 하고는 디스턴싱을 하는 조금 더 지오텍과 이제 관련된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potential positive는 geotag within 10m range from core image가 이제 적용이 되고, definite negative에는 geotag가 25m 밖에 있는 이 쿼리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넷플라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랭킹 로스 펑션인데, 저희 본 논문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그 트리플렛 로스 그 로스 펑션 같은 경우도 넷플라드와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로스에 대한 그 힌지 로스 값도 동일하게 이제 넷플라드의 스트럭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걸 지올로지컬하게 보면은 이제 앞서서 보통 이제 그냥 블라드에서의 센트로이드 피처를 리웨이팅을 함으로써 넷플라드를 조금 더 피처에 가깝게 하는 것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 지금 본 논문에서는 그 블라드의 센트로이드가 아니라 그 앞서서 저희가 그 젠플림에서 얻었었던 그 피처를 그 블라드 센트로이드로 대체를 해서 넷블라드로 다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좀 다를 수도 있으니 요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리절트가 저희가 쿼리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칭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지올로지컬하게 지오태그와 어소시에이션이 됨으로써 정밀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리절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로케이션 오브 탑앤 지오태그 이미지가 리절트로 나왔을 때 이제 이거를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 스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GTSM을 함께 활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피처 디스턴스에 대한 스레시홀드가 있을 텐데, 요게 이제 풀링 레이어에서 활용을 하는 그 스킨으로 보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포스 루프 디텍션 리젝션. 결국에는 사실 이 풀링 레이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스텝이라는 게 언제나 정확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매트릭 러닝이라고 해서 이게 100% 정확하지는 않다 보니까 포스 루프 디텍션이라는 게 1차, 2차, 3차적으로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발생했었던 그 false loop detection, 그러니까 face recognition에 대한 false negative 리절트를 리젝션하기 위해서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스킴에서 다시 한번 요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텀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스로 그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논문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오도메트리 인풋이 있을 때 그 오도메트리에 대한 인풋 엣지들에 대한 팩터라이제이션 펑션을 이제 솔빙을 하고, 거기에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나온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서 코베리언스가 안에 L2 노음으로 그 false 디텍션에 대한 리젝션을 수행을 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그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차피 그 아이센투 논문에서 그 GTSM이나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자체가 타겟을 하고 있는 것이 팩트 그래프 F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이 F에서 팩트라이제이션 펑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옵티멈 밸류를 찾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가 I와 XJ에서의 요 H 정보를 포함을 한 노드들을 이제 팩터 그래프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했을 때 각각의 노드 간의 그 커넥션 정보들을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자코비안과 리니어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통하게 되면은 그가 프로덕트가 벡터와 이제 코베니스 매트릭스, 지금 결국엔 어차피 이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코베니스 매트릭스니까 이런 식의 이제 텀을 얻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엘트 노움을 통해서 이제 에러너스 리조트를 리젝션하는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리젝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라이다 오도메트리가 인풋이 되었을 때 요 팩터 그래프에 들어가 있는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리저트들을 컨스트레인트로 줌으로써 글로벌 포즈 커넥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스 레코그니션 리저트가 얼만큼 이제 그 모달리티 차이를 감안하고서도 충분히 강인성을 띠는지, 그리고 이제 그 루프 리젝션, 그 퍼스트 루프 디텍션 리젝션을 했을 때 얼만큼 이제 글로벌 포즈가 잘 나오는지를 제 피규어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사실 그 논문에서 조금 이제 언급을 드리는 파트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그 크로스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싱글 모달을 활용했을 때보다 약간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싱글 모달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들에 최대한 이제 근접해서 성능을 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활용을 했었던 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페이스 레코그니션도 있고, 포인트 네플라드, 이거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 넷블라드에다가 붙여서 활용하는 방식인데, 요거 이제 3D to 3D 메소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히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펄스 루프 디텍션이라는 게 사실 필터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프레스 레코그니션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이미지 자체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그 기존의 필터하기 직전에 페이스 레코그니션 리저트들을 이제 루프 컨스트레인트로 팩트에다 넣은 건데, 굉장히 좀 에러 리저트가 많은 것이 보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최대한 리젝션을 함으로써 이 팩터를 최대한 이제 트루 포지티브에 가까운 루프 리저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터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 레코그니션 관점에서도 봤을 때 기존의 비주얼 페이스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피처 자체가 지올로지컬 그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에서 최대한 얻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그렇지 못한 환경들에서 피처를 뽑아오신 걸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으로는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들에서 많은 피처들을 뽑아오신 것을 정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사실 실험에서 이제 오도메트리에다가 노이즈 인풋을 활용을 노이즈 인풋을 함으로써 이제 크로스 매칭 루프와 BPR 루프에서 얼만큼의 그 성능을 내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보시면은 사실 데이 같은 경우에는 준수하게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었던 것처럼 그 환경적인 요소에서 이제 피처들을 얻어서 오다 보니까 페이스 레코그니션 리서치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포스 디텍션들을 통해 스펙트그래프가 많이 뭉그러진 걸 보실 수 있는데, 크로스 매칭 루프를 활용을 했을 때는 멀티 세션에서도 충분히 강인함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그 결국에는 이미지 도메인으로서의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하는 건데,
본 논문도 그렇고 다른 이제 코스 모델 논문들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언급이 되는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환경이 계속 나타나는 형태 사실 이거는 뭐 크로스 모델이 아니라 이제 싱글 모달리티 스램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긴 하죠. 그런 환경에서 페이스 레코니션 또한 챌린징하고 그리고 조금 먼 거리에서 스트럭처럴 지오로지컬 인포메이션들이 뽑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서 그 매칭 자체가 좀 그렇게 썩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 논문에서도 사실 이 벽을 넘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챌린징 태스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디스커션 파트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사실 크로스 모델리티의 또 다른 태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받겠습니다.